안녕하세요. 딱딱한 책 부드럽게 해주는 쌤 헬렌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컬처 메이킹 1부의 2장서부터 5장까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 보시면서 1장 시작하셨나요? 네, 빠른 분들은 벌써 1부 나머지 부분을 읽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이 책이 정말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2장은 제목이 문화의 세상, Cultural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2장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에 문화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화를 아무리 잘 만든다 해도,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그것을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으면 그거는 지속될 수가 없겠죠. 그러한 이제 실제 사례도 책에 나오는데 정말 이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도 안 되고, 또 동시에 그냥 대중,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말 나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서 이것이 문화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책에서는 그래서 그 대중이 꼭 여러 명, 그러니까 다수 아주 많은 사람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 사람은 필요하다는 거, 그 문화를 나눌 사람들, 같이 만들 사람들, 결국 공동체의 필요성인데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은 나중에 3부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문화의 영역들이 나오면서 그런 문화의 영역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는 문화의 규모, 특히 우리는 문화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규모의 문화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2장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2장, 3장은 사실은 4장, 5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장을 넘어가 보면 여기 또 이제 제목이 아리까리한 게 나옵니다. 3장 제목은 해체, 기술과 변화. 근데 실제 영어 단어 그대로 해체는 tear dow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책에서 건물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tear down이 실제로 그 건축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완전히 부수는 거죠. 근데 그 부수는 것의 목적은 새로운 건물을 만들기 위함.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음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저자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를 만들면서, 또 문화를 누리면서, 또 전통이나 역사에서 내려오는 문화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이슈에 직면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너무 빨리 기술적인 어떤 접근을 하게 되지는 않나라고 저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되고요. 그런데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술 변화, 그러니까 문화의 변화라는 것이 기술에만 의지한다거나 그것도 충분치 않고, 혹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바로 세계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너무 중요하지만 생각만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변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3장에서 나오고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챕터가 바로 4장인데요. 4장의 제목은 개발과 창조입니다. 제가 아나운서가 아니어서 정말 이 발음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개발이 아니라 여의
개발입니다. 네, 영어로는 cultivation인데 개발과 창조해서 cultivation과 creation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먼저 여기 책의 85페이지를 보시면, 네,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좀 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문화의 영향 속에 살면서 분명히 불편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문화들도 있고요. 진짜 세상이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싶은, 네,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데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더 많은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8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폭력이 세상에 너무 많다. 폭력적인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다. 뭐 실제로 뭐 우리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바로 혐오 문화잖아요. 네, 악플을 달고, 네, 이 영상에 대해서도 네, 악플이 달릴 수 있겠죠. 악플이라든지 어떤 누군가 잘못을 한 것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뭔가 기사가 났을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마녀 사냥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건 정말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접근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라봤을 때 이거는 틀렸어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 전에 이야기한 대로 어떤 기술적인 어떤 테크놀로지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뭐 혐오 댓글을 다는 사람을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찾아내서 뭐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런 방법만으로 문화를 정말 변화시킬 수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네,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과 창조 이 챕터에서는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비난은 어떻게 보면은 충분하지 않고요. 또 명석한 어떤 비평만으로 문화가 변화될 수 없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거슬리는 부분만 싹 빼놓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모방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거. 또 소비를 하지만 그냥 적당히 요 정도 소비하는 건 괜찮을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책에 99페이지를 네, 보시면은요. 이 개발의 문제,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면서 그 한 가지의 예로 바로 훈련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cultivation, 개발한다. 창조와 개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에서의 예시는, 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연주자들 있죠. 정말 뭐, 네, 유명한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연주를 보면 정말 누구도 못 따라갈 독보적인,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맞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분이 그 정도의 연주를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반복적인 훈련이 있었겠어요. 바로 그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정말, 네, 유명한 요리사도 많죠. 그런 요리를 만들어내기까지, 정말 자기만의 요리를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네, 양파를 까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며, 네, 뭔가를 썰며 손가락을 얼마나 많이 다쳤을 것이며, 그런 반복적인 훈련이 있어야지만 정말 창조, 어떤 변화, 이런 것의 원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예시가 나오는 게요, 이제 99페이지에 보시면, 사소하고 겉으로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반복이지만 훈련은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오늘 밤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면 그것만으로는 우리 가족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내일 밤, 다음 화요일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인생에서 앞으로 15년 동안
내가 날이 갈수록 자라나는 창조성과 재능, 관대함으로 계속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면 비록 지금은 볼 수 없다 해도 그러한 훈련을 통해 결국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지평선이 변화될 것이며 강력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것이다. 네,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화 어떤 개발, 창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소명을 회복하는 거, 이 소명을 다하는 것이 정말 많이 배우고 뭐 위대하고 뭐 직책이 높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그 환경과 영역에서 내가 계속 훈련을 거듭하고 거기에 뭔가 창조성을 더해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시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개발과 창조에 대한 4장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5장은 사실 4장과 5장의 내용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의 한 챕터인데 약간 이렇게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제목, 제스처와 자세. 이것은 또 무엇인가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문화, 자세? 뭔데 제스처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분이 제스처라고 쓰신 거는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그냥 어떤 하나의 행동? 네, 꼭 그게 지속적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이 아닐 수도 있는 굉장히 일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제스처라고 하고 그 제스처가 모여서 바로 자세가 된다. 사실 이제 이 영어로 하면 이게 posture가 되는 거죠. 자세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지금까지 몇 번 이제 제가 던진 단어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바로 비판, 이 손가락을 써야 되나요? 비판과 비난과 비평과 모방과 소비,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저희에게는 제스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다 썩었어. 뭐 우리 애들은 밤새든 어떻게 잘하면 좋을 거야. 도대체 저 TV 영상 정말 영화 이 문화는 어쩌면 좋을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죠. 네. 뭐 그런 뭐 이상한 영화가 나왔다거나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기사, 폭력이 막 그렇게 난무하는 뭐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다거나 우리 비난할 수 있죠. 또 비평 필요하죠. 좀 분석적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비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제스처가 되겠고요. 또 모방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거는 살살 빼고 약간 핵심만 딱 잘 남겨서 우리가 모방을 할 수 있죠. 또 소비할 수 있잖아요.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소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제스처가 굳어서 posture, 자세가 되어버리면 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몸이 유연하신지 모르겠는데 몸이 유연하면 유연할수록 굉장히 다양한 자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몸이 굳어져 있으면요, 그 자세밖에는 안 돼요. 그 척추측만증 있잖아요. 제가 흉내를 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만약에 이게 굳어졌어요. 그러면 똑바른 자세를 취한다거나 다른 자세를 취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몸이 유연하면 그 어떤 자세도 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난하고 비평, 모방, 소비 이것이 다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굳어져 버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어떤 개발과 창조의 자세를 그러니까 제스처를 자꾸 취해서 그런 자세가 만들어지면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제스처, 다양한 제스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7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요. 127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일부 문화의
파트 2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책이 혹시 없으신 분들도 네,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 세상에서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궁금하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네. 우리는 문화 비평과 소비자, 모방자, 비난자로 알려져 있는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왜 우리는 인간 문화에서 가장 좋은 것을 돌보고 키우며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최고의 것을 보존하기 위해 열심히 애쓰는 개발자로 알려지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했던 일, 그리고 세상을 좀 더 기분 좋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일을 용기 있게 생각하고 행하는 창조자로 알려지지 못하는가? 네, 이 저자의 안타까움은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새기고 네, 이 책의 부제목처럼 우리의 creative call, 창조적인 그 소명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겠죠. 네, 서문에 나온 대로 문화적 책임감에 문턱에 있으신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2부로 들어갑니다. 2부는 복음이고요. 성경의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옵니다. 네, 2부를 통해서도 또 더 깊이 있게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